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진영의 대중국 반도체 및 첨단 기술 통제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죠. 미국 정부는 4월 내에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더 강하게 통제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이 새 규정이 도입되면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특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장비의 수가 2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작년 10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실시되는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는 이미 일본과 네덜란드하고도 합의가 끝났고요. 이 두 국가들 역시 미국의 대중국 제재 조치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그동안에 중국에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반도체 장비가 17개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이 숫자가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는 Applied Materials 그리고 KLA, Lam Research 같은 세 개의 주요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이 있죠. 이들 세 개의 기업은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네덜란드의 ASML과 함께 반도체 장비 산업을 장악하고 있고 이들 세 개 나라의 제품이 없다 그러면 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미국의 작년 10월 조치로 이미 중국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미국의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하게 되면 더 난관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 본론인데 이렇게 미중 간의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4일 고급 반도체 칩에 대한 제한된 접근은 세계를 선도하는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 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사업 다각화를 모색함에 따라서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은 혁신 아니면 도태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어서 스마트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스마트폰 비즈니스의 흥망성쇠는 반도체 칩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세계화의 황금기가 저물고 있는 지금 중국의 휴대폰 사업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첨단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는 기술 전쟁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고 그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정품이든 모조품이든 이 중국 내에서 구하지 못하는 반도체 칩이 없었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이 하이엔드 반도체 칩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이 국내 혁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력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중국은 그동안에 아주 손쉽게 돈을 벌어왔습니다. 이 스마트폰 초창기에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뒤에만의 미디어텍 칩을 아주 싸게 구입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각종 모조품들을 조립해가지고 삼성이라든지 모토로라 같은 해외 유명 브랜드 모조품을 만들어가지고 중국 시장을 장악해 왔죠. 그런데 하이엔드 칩 중심의 스마트폰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국의 모조품 시장이 고급 기술을 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하이엔드 칩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원하는 만큼의 하이엔드 칩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중국 내 생산 기반을 갖췄던 글로벌 회사들도 중국에서 하이엔드 칩을 구할 수 없으니까 급기야 중국을 떠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칩은 전기 자동차에서 우주 왕복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구동하기 때문에 미중 기술 전쟁의 핵심 전장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미국은 네덜란드, 일본, 한국, 대만과 협력해가지고 반도체 칩과 이걸 생산하는 장비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고 중국 본토로의 수출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세계 시장을 장악했던 중국 내 애플 생산 기지도 엄격한 코로나19 통제를 경험한 후에 제조 공장의 일부를 인도와 베트남 같은 신흥 시장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게 되니까 중국 정부도 당혹감을 느끼면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고민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그러니까 SCMP는 이 청두의 중국 전자과학기술대학의 정보통신공학 부교수인 정 라오이안의 말을 빌어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첨단 칩을 성공적으로 만들려면 적어도 20년 이상이 걸릴 것이고 그동안에 중국의 첨단 제품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중국이 거대한 통신 산업과 디지털 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폰 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갈등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이런 비관적 전망까지 나옵니다. 현재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한 중국 기업의 경우에 이 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들은 5G 세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혁신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돌파하는 그런 대대적인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 것인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좌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재는 50대 초반 베테랑 전자 엔지니어인 존 코우 역시 애플과 같은 외국의 하이엔드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생산 기지를 중국이 아닌 곳으로 옮겨야 된다면 중국 전자산업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SCMP는 실제로 애플의 경우에 수년 동안 중국 전자산업 체인의 업그레이드를 주도해왔다 그러면서 애플은 전자 부품을 비롯해서 액정 패널 같은 이런 생산 라인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투자하도록 요구해왔고 중국은 이에 따라서 산업기술의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중국을 떠나게 되면 전자제품의 R&D를 포함해가지고 생산 기반 시설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광둥성의 현대관측연구소의 류카이밍 소장도 중국이 세계 스마트폰 제조 허브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로 완벽한 공급망 그리고 수많은 숙련된 노동력, 거대한 내수시장을 꼽았습니다. 여기서 공급망의 성숙도는 오롯이 애플 같은 이런 하이엔드 스마트폰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지난 20여 년 동안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중국에 구축해 놓은 공급망을 버리고 떠난다는 거, 이건 엄청난 부담이기는 합니다만은 미중 간의 디커플링이 지속된다면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등을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하이엔드 반도체 업체라든지 중국 모두가 공히 엄청난 손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중국이 첨단 산업의 무덤이 되지 않으려면 미중 갈등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면서 다시 중국이 첨단 산업 제품의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시진핑 체제가 존속하는 한 그런 극적인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SCMP는 마지막으로 현재 애플의 최신 아이폰 출하량의 90%는 여전히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인도든 베트남이든 다른 곳에서는 아직 새 아이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3년 후에는 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으며 아마도 중국에서의 생산량은 30%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된다면 중국 경제가 받게 될 충격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미중 간의 반도체 디커플링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월 28일 칩 제조업체들이 미국과 중국 간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예상보다 강한 대중국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의 첨단 반도체 산업을 글로벌 기업들이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예측한 대로 앞으로 3년 후에 애플의 중국 내 생산량이 지금의 90%에서 30%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산량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중국 내 공장의 기술 수준 역시 대대적인 후퇴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적으로 중국에서 철수하게 되는 것은 최첨단의 하이엔드 제품들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3년 후에도 중국에서 생산될 제품들은 아이폰 중에서도 구형 모델들만 남게 될 겁니다. 그것이 중국의 공급망 기술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미중 간 디커플링은 단순하게 하이엔드 스마트폰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당장 챗 GPT의 산업화에도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월 9일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중국판 챗 GPT인 바이두의 대화형 챗봇, 어니봇, 중국명으로는 원신이엔인데 이 원신이엔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핵심에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가 있습니다. GPU는 방대한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하는 반도체인데요. 거대 AI를 학습시키고 작동하는 데 필수인 뇌에 해당되는 부품으로 꼽힙니다. 현재 글로벌 AI 산업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AI용 GPU는 엔비디아의 A100인데요. 이 분야에서 이 엔비디아는 95%에 달하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이 이 엔비디아의 A100을 비롯한 고성능 AI용 GPU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이 AI 개발을 위한 GPU 수요는 폭등하고 있는데 바이두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돈이 있어도 장비를 구입하지 못해서 실제로 개발에 차질을 빚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어찌 챗 GPT뿐이겠습니까? 이 중국이 미국을 향해 개발하고 있는 무기의 기술 진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침공해가지고 세계 1위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